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장점은 있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의 짱변 장원택 변호사입니다. 요즘 서초동이라는 드라마 많이들 보고 계시죠? 동료 변호사들도 서초동 변호사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현실보다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변호사들도 얘기를 하고, 과연 드라마상에서 벌어지는 변호사들의 일이 실제로도 똑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현실과 그 다음에 드라마가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고 또 동일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보다 법무법인이 더 많은 서초동 한복판이 그의 일터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 장쯤은 있는 거예요 라고 외칠 것 같은 찌든 직장인의 향기. 하지만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내고 마는 그는 피고용인 그 자체.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서초동의 주 무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는 교대역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시간대는 출퇴근하시는 변호사님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법원이랑 검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는 거리고요. 남자 주인공은 9년차 이제 어쏘 생활, 처음부터 대표 변호사님 밑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을 모티브로 한 것 같고,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쏘 생활을 아주 짧게 하고 대표 생활을 길게 했고, 송무 업무는 어쏘 변호사님이나 저나 거의 동일한데, 지금 어쏘 변호사님들의 일들에 대한 어떤 장면들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안 때렸어요. 맞기만 했지. 너무 억울한데. 저는 돈 때문에 이 소송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 경험 좀 하라고 소송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진행해 주세요. 저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걸 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내가 그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새끼야! 아니 물건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뭐, 이 새끼야! 아무래도 전년차 때는 이제 송무 경험, 의뢰인들을 대하는 어떤 경험들이 좀 적다 보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의뢰인단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가 쌓이더라도 의뢰인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는 사실은 변동은 없어요. 차이는 전연차 때는 이제 의뢰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기만 하고 그에 따라서 변호를 한다라고 하면, 연차가 좀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더 파악한 뒤에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혹 의뢰인들이 변호사한테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일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든 또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실한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의뢰인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이 드라마상에서 보는 거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첫 번째 장면에서는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할 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법정에서 이런 영상을 틀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장면 같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드라마상에서는 판사님 앞에서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판사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다 녹음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재판을 하는 내용을 속기사가 치지는 않더라도 녹음이 되어야 돼서 마이크 앞에 대고 얘기를 하라고 하고, 마이크가 이동식 마이크가 아니라 저렇게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과 이제 부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예, 오늘 돌아가셔서 증인 신청서 제출해 주세요. 예? 증인이 오늘 여기 직접 와 계시기도 하고. 오늘만 해도 제가 해야 되는 재판이 수십 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장면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간혹가다 법정에 있는 증인을 재정증인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용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당일날 현실에서는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게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되기도 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자꾸 지연되고 밀리다 보면 다음 재판에도 지장이 있어서 당일 법정에서는 신청만 하고 받아들이는 취지로 말씀만 하시고 이후에 증인신문 시간을 잡고 증인 신청서도 제출을 하고 다음 재판일에 시간도 넉넉하게 잡아서 진행을 합니다. 역시 드라마상에서는 이렇게 퍼포먼스로 법정에 참석한 증인을 부르거나 깜짝 어떤 카드 같은 거죠. 야, 근데 너는 개업하는 게 귀찮아? 괜찮지? 형은 안 괜찮아?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개업했다가 개털될 일 있어. 야, 어쏘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도 싫잖아. 너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개업하면 누가 일을 주기나 한대? 그때 되면 더 맡기는 일은 다 해야지 뭘 가려서 해. 그래도 진짜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지가 생길 수 있잖아. 에휴,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수 생활을 아주 짧게 했는데 제 스스로 뭔가 연구하고 판단하고 그런 걸 더 선호했었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을 좀 빨리 차렸던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어수 변호사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정해진 양 업무가 있고 그 업무의 시간을 또 마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들은 있어요. 물론 장점은 있죠. 급여나 이런 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이런 것들은 장점이지만 그럼 혹시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요. 대표님은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 내 주변의 문제들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은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셨어요? 네.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내가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까? 이 길을 가려고 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변호사 업을 해서 정의에 싸우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을 가지고 사실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변호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법원에서 소송을 할 정도라면 정말 참고 견디다가 저희를 찾아오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웃으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우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가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목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약자인 분에 서서 변호를 해드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변호업을 하고 있습니다.